네,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해프닝을 들으니까 이렇게 좀 더 학습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, 이렇게 서로 학습 매니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관, 일상학습관, 이제 학습 매니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이 평생학습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교육의 장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평생학습에 어떤 과목을 개설을 한다면, 기획을 한다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말씀 좀 나누어 주세요. 저희 프로그램 중에 되게 유용한 게 많은데, 근데 어차피 학습 매니저나 수강생 분들이 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에 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자기 자녀가 유치원이든 초중고생이든 대학생이든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. 내 자식이 이쁠 때는 또 이쁘고 말 안 듣고 할 때는 또 한없이 밉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부드럽게 감정을 조절을 하면서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자녀의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. 근데 그런 부모 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녁 시간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또 퇴근하고 와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는 기술도 참 중요하긴 하죠. 네, 맞아요. 네, 또 말씀해 주실 분, 네, 선생님. 네. 제가 저는 그 줌으로 하는 수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다들 화면을 보고 좀 약간 경직돼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근데 일단 여기서 조금 탈피를 해서 강사님이 직접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. 카메라를 들고 생동감 있게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여행 프로그램이에요. 그러면 여행하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강사님이 가는 거예요. 가는 그 경로를 조금 멀게 말고 좀 짧게 잡아서 2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게끔 코스를 잡는 거죠.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이동을 하시면서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지금은 여기 와 있어요. 여기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, 또 그 후에 이건 앞으로 또 일어나겠지만 학습 실천 프로젝트로 각자 들은 학습자들이 그곳을 다 방문을 해서 방명록을 작성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,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. 네네네. 우리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부부가 같이 와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, 부부한테.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어디 카페 가서 뭘 마시고 온다든가 이렇게 미션을 그때 줘가지고 또 언제 같이 만나서 같이 어느 좋은 숲길을 같이 걷는다든지,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. 네. 요즘에 진짜 소통하는 기술이 참 필요한데, 제가 이제 제도권 교육에서 쭉 있으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참 용케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퇴직을 해서 좀 이렇게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표했는데, 요즘에 학교에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자녀 또는 아니면 소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성장해서 그런지 좀 좋게 말하면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, 어찌 보면 이걸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막 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저는 이제 아직도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데, 그 선생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요즘 학교 선생님들 정년 퇴직을 퇴직을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?
본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. 학생이 정해준대요. 학생이 선생님한테 담배 들고 대들면 그리고 충격 먹으면 그냥 바로 면퇴하는 거예요. 요즘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민정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모와 그 자식 간 또 저 삼자와의 어떤 그 소통하는 기술 이게 참 필요하긴 하죠. 저는 예전에 생각해놨던 거긴 한데 이게 자세한 세부 내용을 생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배움 특강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. 학습 실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학습 실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?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?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. 일단 배운 것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자 약간 이런 의미예요. 말하자면 그런 거죠. 네. 그래서 좀 프로젝트 참여를 켈리 해봤고 수채화 해봤고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켈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국 이동해서 했었는데 그 시장분들한테 켈리로 글씨 써서 뭐 그렇게 그런 거. 기부하는 어. 것도 있었고 전시하는 것도 네, 있었고 그러니까 네. 내가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그렇죠. 아니라 네. 남들한테 그렇게 네.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간. 그러니까 네.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저도 지금 켈리도 배우고 수채화도 배우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되면서 4주 프로그램으로 짧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4주 배우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초급, 중급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평생 학습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그게 안타깝네요. 좀 더 홍보가 잘 됐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화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하신 분이 6분으로 남았거든요. 네, 6분인데 이제 한 분은 그날 이렇게 노트북이 잘 이렇게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날 강의를 못 듣고 이제 5분이 마지막 들었는데 거기서 학습자들이 이제 단톡방에다가 어떤 그 강사한테 이런 과정을 개설해 주세요. 이런 과정을 좀 해주세요. 하고 부탁을 요청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, 그럼 저는 그랬거든요. 네, 이제 그 아크릴 그 카톡방을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나가도 좋습니다. 그랬더니 나간 분이 없어요. 맞아요. 잘 안 나와요. 너무 좋았나 보다.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또 어떤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분야로 이렇게 가지쳐 나가듯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해보고 동아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제일 성공한 사례죠. 예. 근데 이거를 막상 하면은 일단 강사분이 없으니까 항상 아쉬웠던 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네. 진정한 평생 교육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딱 학습 매니저가 좀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끝나고 나면 그냥 딱 끝나버리니까 네. 더 이상의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그 학습자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카톡방도 안 나가고 그러긴 하는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. 그 서울시 그 50플러스에서는 네. 이런 교육을 마치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려고 장려금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장려금을 주죠.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고. 아니, 있어요. 구청에서 네. 근데 최소한 6개월 이상 6개월 전에 동아리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, 구청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수업을 들으셔서 동아리가 결석이 된다면 8명 이상이면 그 동아리를 쭉 유지를 해서 6개월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청에다가 동아리 지원 신청이 있어요.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최소 인원도 8명. 8명이 네, 6개월. 70% 이상이 그 광진 구민이어야 해요. 아, 네. 8명. 그게 이제 줌으로는 조금 어렵긴 해요.
왜냐면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진구 자체 내에서 오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줌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, 타 지역에서 많이 오세요. 그러니까 70%라고 해도 그게 좀 많이 그러면 보기 힘든 그 거죠. 평생 학습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동아리를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줌이든 간에 뭐 그 대면이든 간에 수업이 끝나면 항상 만족도 조사하실 때 하고 싶은 얘기 거기다 다 적으세요. 만약에 동아리나 이런 가지가 필요하시면 거기에 다 적으시면 반영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저희도 일지를 쓰잖아요. 일지 쓸 때 그 밑에다가 항상 예, 만약에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아리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주면 예, 주무관님들이 다 보시고 아 여기는 동아리를 좀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동아리를 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강사 선생님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죠 동아리는. 네. 왜 그러냐면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강사를 섭외할 수 있죠. 그 사람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도 되고 그 강사님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른 강사를 강사님이 네.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분야로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 현존하는 동아리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이제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제 했었던 분인데 학습자 한 4분이셨어요. 지금 계속 다른 프로그램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. 같은 네 계열로.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실천 프로젝트. 그럼요. 예. 그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걸 다 얘기한다고 해서 돈이 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네, 근데 뭔가 마을이 좀 저도 약간 다른 쪽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을이 좀 뭔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딱 제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동아리라든가 뭐 마을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요. 왜 이렇게 그만두시려고 하냐고. 아, 몰라서 그래요. 그러면 제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 가게에서 있었지만 좋은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이 받아서 그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잘 되면 또 우리 마을에서 또 잘 되는 거고 좋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동아리 같은 걸 만들려면 어느 한 사람이 앞에 나서서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필요하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습 매니저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누구도 학습 매니저는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분 매니저니까 나서는구나라고 생각하지. 저분 잘났어, 뭐 저 왜 저래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주무관님한테인가 누구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동아리를 처음 결성할 사실 때 매니저가 좀 그런 같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죠. 그러니까 주무관님들이 직접 나서기는 조금 그렇죠. 처음 단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. 학습자들하고.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역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동아리에서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지금 학습 매니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의논은 드렸는데 네, 지금 들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요.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미래지향적 아주 그냥 발전적인 모임이네. 그 광진 그 학습 나루터 있잖아요. 네. 그 한 달에 유명 강사 초빙하는 거. 네. 저는 첫 번만 그 옛날에 그 뭐죠? 그 의타심이 강한 사람이 뭐 의타심. 어떤 네. 그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들었는데 그 김경일 교수님하고 이번에 그 박상민 교수님하고 네. 제가 오프라인으로 갔는데 그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확실히 현장감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우리가 보면 그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듯이 그런 지식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 자꾸 찾아가도록 유도를 하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그 교양률도 쌓아지고 이렇게 보면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. 맞아요. 그런 면에서는 학습 매니저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죠. 보는데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더
적극적으로 그 강연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우리가 알고 깨우쳐야 예.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반 학습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학습에 평상학습에 그렇죠.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강연을 같이 들음으로써 우리가 또 더 여기 학습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네.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네.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